새벽 3시, 창밖에는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온 동네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이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즘 들어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들 하지만 순자의 불면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며느리 미란이의 차가운 눈빛, 아들 준호의 회피하는 시선, 그리고 며칠 전 들었던 그들의 대화. 엄마 언제까지 모실 거예요? 요양원 얘기했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스스로 가시겠다고 할 때까지. 언제까지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다고요. 순자는 한숨을 내쉬며 몸을 뒤척였다. 70이 넘은 나이에 자식에게 짐이 되어버린 신세. 가슴이 먹먹했다. 똑똑똑.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에 순자는 화들짝 놀랐다. 이 시간에 누가 문을 두드린단 말인가. 처음에는 꿈인가 싶어 가만히 있었다. 똑똑똑. 이번에는 더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방문 쪽으로 다가갔다. 누구세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다. 대신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저예요. 1층 사는 진수예요. 지금 당장 문 열어주세요. 급해요. 진수라는 이름을 듣자 순자는 조금 안심했다. 1층에 혼자 사는 30대 총각. 평소에 만나면 항상 인사를 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기도 했던 착한 청년이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진수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고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무슨 일이니? 이 시간에. 진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도망가세요. 빨리요. 뭐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순자는 당황했다. 진수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다. 장난이 아니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제발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통장이랑 도장, 중요한 것만 챙기세요. 지금 당장이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순자는 영문도 모른 채 서둘러 옷을 걸치고 침대 밑에 숨겨둔 가방을 꺼냈다. 통장과 도장, 그리고 남편 영정 사진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이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빨리 나가요. 진수가 순자의 손을 잡고 방문을 열었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며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쿵! 2층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순자의 방이 있는 2층이었다. 진수가 순자의 팔을 더 세게 잡았다. 빨리요. 두 사람은 거의 뛰다시피 계단을 내려갔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다. 진수는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낡은 소나타로 순자를 안내했다. 타세요. 빨리. 순자가 차에 오르자 진수는 급하게 시동을 걸었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순자는 뒤를 돌아보았다. 2층 자신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분명 자신은 불을 끄고 나왔는데, 진수야, 도대체 무슨 일이니? 왜 이러는 거야? 진수는 백미러를 확인하며 속도를 높였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할머니, 며느리분이 할머니를 해치려고 해요. 오늘 밤이었어요. 뭐라고?
순자는 귀를 의심했다. 미란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니. 아무리 관계가 서먹해졌다고 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니? 우리 며느리가 왜? 증거가 있어요. 제가 다 들었어요. 할머니, 지금은 안전한 곳으로 먼저 가요. 거기서 다 설명드릴게요. 진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순자는 혼란스러웠지만 진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무작정 의심할 수만은 없었다. 게다가 방금 전 2층에서 들린 발소리, 켜진 불빛. 분명 누군가 자신의 방에 들어간 것이었다. 차는 어두운 새벽 거리를 달렸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다. 순자는 가방을 꼭 끌어안았다. 그 안에는 평생을 함께한 남편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여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죽은 남편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진수는 시내를 벗어나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으로 향했다. 새벽 시간이라 찜질방 주차장은 한산했다. 진수가 차를 세우고 순자를 돌아보았다. 할머니, 여기서 잠시 숨어 계세요. 안전해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순자는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다. 찜질방 입구의 환한 불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그 빛이 왠지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은 찜질방 안으로 들어갔다.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로비에서 쉬고 있었다. 진수는 조용한 구석 자리를 찾아 순자를 안내했다. 일단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진정하세요. 진수가 자판기에서 뽑은 따뜻한 유자차를 건넸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받았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이제 말해보렴. 도대체 무슨 일이니?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다. 할머니, 제가 사실은 탐정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분인 미란이 씨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왜 우리 며느리를? 할머니 아들분 준호 씨가 최근에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걸 아세요? 수익자가 미란이 씨로 되어 있고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 그리고 할머니 명의로도 보험이 여러 개 들어 있어요. 역시 수익자는 미란이 씨고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유자차를 든 손이 더욱 떨렸다. 그런데 왜 오늘 밤이라고? 진수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미란이와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밤에 끝내요. 더는 못 기다려. 정말 괜찮을까? 걱정 마요. 계획대로만 하면 돼. 새벽에 들어가서 그리고 아침에 발견하는 거야. 자연사로 보일 거예요. 순자는 입을 틀어막았다. 정말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였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이 이런 대화를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이게 정말이니? 죄송해요, 할머니.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고 기다렸어요. 오늘 밤 그들이 움직인다는 걸 알고 급하게 할머니를 구하러 간 거예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뜨거운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내렸다. 준호가, 내 아들이 정말. 진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다. 할머니, 지금은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여기서 좀 쉬세요.
날이 밝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모든 걸 해결할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찜질방의 따뜻한 공기 속에서도 순자는 한기를 느꼈다. 진수가 건넨 담요를 덮었지만 마음의 추위는 가시지 않았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희미한 빛이 하늘을 물들였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다. 할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진수의 말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남편 생각이 났다.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었다. 이제 순자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했다. 다행히 곁에는 진수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다. 찜질방 휴게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 순자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새벽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 진수는 순자 옆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 6시가 되자 찜질방에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온 아주머니들이 수다를 떨며 지나갔다.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 순자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다. 할머니, 뭐 좀 드셔야 해요. 제가 죽 사올게요. 진수가 일어서려 하자 순자가 그의 팔을 잡았다. 진수야, 이제 다 얘기해 줄 수 있니? 어떻게 이런 일을 알게 된 거니? 진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저는 탐정사무소에서 조수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란이 씨에 대한 제보를 받았어요. 제보? 누가? 미란이 씨의 전 직장 동료였어요. 미란이 씨가 결혼하기 전에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나이 든 남자와 결혼했다가 1년도 안 돼서 그 남자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대요. 보험금을 받고 나서는 바로 사라졌고요. 순자의 입이 벌어졌다. 미란이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그 동료분이 우연히 미란이 씨가 준호 씨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서 저희 사무소에 의뢰를 한 거예요. 혹시 또 같은 일이 일어날까 봐서요. 그래서 너가 우리 집 1층에 이사 온 거니?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죄송해요. 속인 것 같아서.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배신감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진수가 없었다면 자신은 지금쯤. 그런데 준호는 우리 아들은 왜 그런 일에 동조한 거니? 진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준호 씨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많다는 거 아셨어요? 사업? 무슨 사업? 순자는 놀랐다. 준호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줄로만 알았다. 작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크게 실패했어요. 빚이 거의 3억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미란이 씨가 그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자신이 알던 아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성실하고 착했던 그 아이는. 할머니, 미란이 씨의 본명도 가짜예요. 실제 이름은 김미란이고 미란이는 결혼할 때마다 바꾸는 가명이래요. 충격이 또 한 번 순자를 덮쳤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처음 준호가 미란이를 데려왔을 때가 떠올랐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 잘 모실게요. 그때 미란이의 미소가 얼마나 따뜻해 보였던가. 순자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다. 명절 때마다 용돈도 두둑이 챙겨주고 미란이가 좋아하는 음식도 자주 해주었다. 할머니,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갑자기 어지럽다거나 몸이 안 좋다거나.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요즘 미란이가 자주 차를 타주었어. 건강에 좋다면서 한약 같은 것도 지어다 주고. 진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거 드셨어요? 몇 번. 하지만 쓴맛이 너무 심해서 다 못 마시고 버렸어. 미란이 몰래. 천만다행이에요. 아마 그것도. 진수는 말을 멈췄다. 하지만 순자는 알 수 있었다. 그 차와 한약에도 무언가 들어 있었을 거라는 것을. 할머니, 오늘 아침에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제가 모은 증거들을 다 제출하고요. 하지만 준호는 어떻게 되니? 내 아들인데. 순자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자식은 자식이었다. 할머니, 준호 씨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미란이가 교묘하게 조종했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에요. 진수의 말이 맞았다. 순자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다. 찜질방 구내식당이 문을 열자 진수는 순자를 데리고 가서 아침을 먹였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 평범한 아침상이었지만 순자는 입맛이 없었다. 그래도 진수의 권유로 몇 숟갈 떠먹었다. 할머니, 제 상사인 박 탐정님한테 연락했어요. 곧 오실 거예요. 경찰 쪽에도 아는 분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진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중년의 남자가 찜질방으로 들어왔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다. 진수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그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박민우라고 합니다. 진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박민우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순자도 고개를 숙였다. 진수가 할머니를 잘 보호했네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박민우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미란이에 대한 조사 자료였다. 김미란, 가명 미란이. 38살. 지난 5년간 3번의 결혼. 모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성들이었고 결혼 후 1년 내에 모두 사고사나 급사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보며 몸을 떨었다. 사진 속 미란이는 결혼할 때마다 다른 모습이었다. 머리 스타일도 화장도 심지어 표정까지 달랐다. 보험금 총액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매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추적이 어려웠어요. 이번에도 아마. 그만해요. 순자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 힘드시겠지만 이제 행동해야 합니다. 미란이를 잡아야 해요. 그리고 준호 씨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박민우의 말이 단호했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죽은 남편 얼굴이 떠올랐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아들을. 하지만 순자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잘못은 잘못이었다. 아들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순자가 물었다. 박민우가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되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는 함정을 파야 합니다. 미란이가 직접 범행을 시도하는 장면을 잡아야 해요. 어떻게요?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미란이가 다시 시도할 때 순자는 두려웠다. 다시 그 집으로, 그 위험한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할머니.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진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경찰도 대기시킬 거고 녹음기와 송신기도 준비할 거예요. 할머니는 연기만 하시면 됩니다. 박민우가 덧붙였다.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요.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 진수와 박민우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작전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오후가 되자 박민우는 경찰서로 향했고 진수는 순자와 함께 찜질방에 남았다. 순자는 찜질방 여탕에서 몸을 담그며 생각을 정리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다. 옆에서 아주머니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어. 다 제 앞가림하기 바쁘지. 그러게. 우리 며느리도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매일 투덜거려.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지만 자신의 경우는 차원이 달랐다. 목숨이 걸린 문제였으니까. 저녁 무렵 박민우가 돌아왔다. 경찰 2명과 함께였다. 할머니, 내일 작전을 실행합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푹 쉬시고 내일 아침에 집으로 가는 겁니다. 경찰 중 한 명이 작은 기계를 꺼냈다. 이건 송신기예요. 옷 안쪽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녹음기고요. 순자는 장비들을 받아들었다. 작고 가벼웠지만 손에 든 것이 천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할머니, 미란이가 뭔가를 먹이려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즉시 이 버튼을 누르세요. 바로 진입할게요. 경찰이 비상 버튼을 건넸다. 밤이 깊어갔다. 순자는 찜질방 수면실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이면 다시 그 집으로 가야 한다. 미란이와 준호를 마주해야 한다. 할 수 있을까? 순자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남편과 함께 보던 별들이었다. 여보, 힘을 주세요. 순자는 눈을 감았다. 내일을 위해 잠을 청해야 했다. 아침 7시 찜질방 로비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 박민우, 진수, 그리고 사복 차림의 경찰 2명. 순자는 평소 입던 옷으로 갈아입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지만 옷 안쪽에는 송신기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박민우가 물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선 동네 사람들에게 할머니가 돌아왔다는 걸 알려야 해요. 자연스럽게 소문이 퍼지도록요. 경찰 중 한 명인 김 형사가 설명했다. 그는 40대 중반의 베테랑 형사였다. 진수 씨가 할머니를 집 근처 시장에 모시고 가세요. 평소 아는 분들을 만나서 인사하시고 어제 밤에 친구 집에 다녀왔다고 하세요. 순자는 계획을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오후쯤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미리 집 주변에 배치되어 있을게요. 1시간 후 순자는 진수와 함께 동네 시장으로 향했다.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30년을 살아온 동네였다. 과일 가게 사장,
반찬가게 아주머니 모두 아는 얼굴들이었다. 어머, 순자 언니, 어디 갔다 오세요? 반찬가게 영희가 반갑게 인사했다.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친구 집에 하룻밤 다녀왔어. 급하게 불러서. 아이고, 며느리한테 말도 안 하고 가셨어요? 걱정했겠네.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걱정이라니.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겠지. 괜찮아. 이제 집에 가려고. 시장을 한 바퀴 돌며 여러 사람을 만났다. 소문은 빠르게 퍼질 것이었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입은 그 어떤 전파보다 빨랐으니까. 12시가 되자 순자는 집으로 향했다. 진수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왔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순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익숙한 골목길, 매일 걷던 길이었는데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다. 집 앞에 도착하자 순자는 잠시 멈춰섰다. 2층 창문에 커튼이 움직였다. 누군가 내다보고 있었다. 미란이일까, 준호일까?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이 열리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조용했다. 누구 없어? 순자가 일부러 크게 말했다. 곧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미란이가 계단을 내려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순자는 이제 그 미소 뒤에 숨은 본 모습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연락도 없이. 미란이가 다가와 순자의 팔을 잡았다. 순자는 속으로 몸서리쳤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다. 친구가 급하게 불러서 다녀왔어. 미안해. 아이고, 걱정했잖아요. 준호 오빠도 어머니 찾느라 난리였어요. 거짓말.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마 계획이 틀어져서 당황했겠지. 준호는 어디 있니? 회사 갔어요. 점심시간에 들른다고 했는데. 마침 현관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다. 아들을 보는 순간 순자의 가슴이 아팠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엄마, 어디 가신 거예요? 준호가 다가왔다. 평소보다 초조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친구 집에 다녀왔어. 갑자기 불러서 다음부턴 꼭 연락하고 가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준호의 말에 순자는 마음이 복잡했다.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어머니, 피곤하실 텐데 좀 쉬세요. 제가 점심 준비할게요. 미란이가 부엌으로 갔다. 순자는 소파에 앉았다. 준호가 옆에 앉았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요? 괜찮아. 왜? 아니, 그냥 나이 드시니까 걱정돼서. 준호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못하던 아이였는데 부엌에서 미란이가 무언가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 끓는 소리.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 오늘따라 불길하게 들렸다. 어머니, 제가 새로 산 홍삼 드셔보세요. 면역력에 정말 좋대요. 미란이가 컵을 들고 나왔다. 진한 갈색 액체가 담겨 있었다. 순자는 컵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고마워. 순자가 컵을 입에 대려는 순간 현관벨이 울렸다. 누구지? 준호가 일어나 현관으로 갔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컵을 내려놓았다. 택배요. 택배 기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마 박민우가 시간을 벌기 위해 보낸 것일 거였다. 어머니,
홍삼 식기 전에 드세요. 미란이가 다시 권했다. 눈빛이 이상하게 집요했다. 알았어. 천천히 마실게. 순자는 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산 거니? 비싸겠다. 인터넷에서 샀어요. 할인해서 샀으니 부담 갖지 마세요. 미란이가 순자 옆에 바짝 앉았다. 어머니,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그럭저럭. 불면증에도 좋대요. 어서 드세요. 미란이가 순자의 손을 잡고 컵을 입으로 가져가게 했다. 순자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컵을 입술에 댔다. 하지만 마시는 척만 했다. 아, 너무 뜨거워. 좀 식혀서 마실게. 네, 그러세요. 미란이가 일어섰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순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준호가 거실로 돌아왔다. 엄마,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정기 검진도 받을 때 됐고. 갑자기 왜? 그냥 건강 체크도 하고. 내가 예약해 둘게요. 준호와 미란이가 눈빛을 교환했다. 순자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오후 3시가 되었다.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쉬는 척했다. 하지만 귀는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다. 오늘 안에 해결해야 해. 미란이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너무 서두르지 마. 의심받으면 끝이야. 준호의 목소리였다.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 더는 못 기다려. 순자는 가슴속 송신기를 확인했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를 바랐다. 저녁 시간이 되자 미란이가 순자를 불렀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식탁에는 평소보다 푸짐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순자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있었다. 오늘 무슨 날이니? 이렇게 많이 해서. 어머니가 돌아오셔서 기뻐서요. 미란이의 미소가 섬뜩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밥을 먹기 시작했다. 모든 음식이 의심스러웠다. 어머니, 국 더 드세요. 미란이가 국을 떠서 순자 앞에 놓았다. 고마워. 순자는 국을 한 숟가락 떴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택배요. 착불 택배인데 받으실 분. 또 택배였다. 이번엔 진수의 목소리 같았다. 내가 나가볼게. 준호가 일어났다. 오빠, 착불은 받지 마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준호가 현관으로 나갔다. 순자는 그 틈에 국그릇을 살짝 옆으로 밀었다. 어머니, 국이 싱거우세요? 아니, 괜찮아. 미란이가 순자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밤 9시 순자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미란이와 준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가 문 밖으로 새어나왔다. 약을 안 먹은 것 같아.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지. 오늘 밤? 응, 오늘 밤. 순자는 침대 밑에 숨겨둔 비상 버튼을 만졌다. 곧 무언가 일어날 것 같았다. 10시가 되자 집안이 조용해졌다. 미란이와 준호가 2층으로 올라간 것 같았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다. 그때였다. 방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발소리를 죽이며 침대로 다가왔다. 미란이의 향수 냄새가 났다. 순자는 숨을 고르게 쉬며 깊이 잠든 척했다. 미란이가 순자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 뭔가를 하려는 것 같았다. 바로 그 순간 순자는 비상 버튼을 눌렀다. 비상 버튼을 누른 순간
순자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미란이가 순자의 코 가까이에 무언가를 가져갔다. 약품 냄새가 났다. 순자는 온 힘을 다해 꾹 참았다. 숨을 쉬지 않으려고 애썼다. 어머니? 미란이가 작은 소리로 불렀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깊이 잠드셨네. 미란이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순자의 목을 향해 손을 뻗었다. 바로 그때 순자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뭐 하는 거니? 미란이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어머니, 깨셨어요? 담요 덮어드리려고. 거짓말하지 마. 다 알고 있어. 순자가 소리쳤다. 미란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다. 뭘 안다는 거예요? 내가 날 죽이려는 거 다 알아. 보험금 때문에. 미란이가 비웃었다. 증거 있어요? 망상 아니에요? 그때 준호가 방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왜 소리를? 준호야, 너도 알고 있었지? 내 엄마를 죽이려는 계획.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무슨 소리를? 더 이상 속이지 마. 진수가 다 얘기해줬어. 너희들 대화도 다 녹음되어 있어. 미란이와 준호가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 당황스러움이 스쳤다. 그 새끼가. 미란이가 이를 갈았다. 진수 어디 있어? 그 자식 어디 갔어? 미란이가 순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소나기 힘이 무시무시했다. 나, 놓으라고. 순자가 몸부림쳤다. 준호가 미란이를 말렸다. 그만해. 이미 늦었어. 뭐가 늦었어? 아직 안 늦었어. 미란이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병이었다. 어머니, 이거 드셔야 해요. 심장약이에요. 거짓말. 그거 독약이지. 순자가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방이 좁아서 갈 곳이 없었다. 오빠 잡아. 미란이의 지시에 준호가 순자를 붙잡았다. 아들의 손이 자신을 붙잡는 순간 순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준호야, 제발. 나는 네 엄마야.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이렇게 하는 수밖에.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손은 놓지 않았다. 미란이가 순자의 입을 벌리려 했다. 순자는 있는 힘껏 저항했다. 도와줘. 살려줘. 순자가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경찰은 어디 있는 걸까? 진수는 왜 오지 않는 걸까? 그때 미란이가 무서운 얘기를 했다. 소리 질러봐야 소용없어요. 진수? 그 자식은 지금쯤 병원이겠죠. 우리가 미리 처리했거든요. 뭐라고? 순자가 경악했다. 오후에 택배 왔을 때 그때 이미. 민우라는 탐정도 마찬가지고요. 순자는 절망했다. 모든 게 끝난 건가? 정말 이렇게 죽는 건가? 자, 어머니. 순순히 드시면 편하게 보내드릴게요. 미란이가 병을 순자 입 가까이 가져갔다. 순자는 입을 꽉 다물었다. 바로 그 순간 순자는 침대 옆 테이블에 있던 물컵을 잡아 미란이 얼굴에 뿌렸다. 아! 미란이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 틈을 타 순자는 준호를 밀치고 방문을 향해 뛰었다. 잡아! 미란이가 소리쳤다. 준호가 순자를 다시 잡으려 했지만 순자는 문을 열고 복도로 뛰어나갔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다. 현관문이 보였다. 하지만 잠겨 있었다. 어머니, 도망 못 가요. 미란이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순자는 거실로 뛰어들어 베란다 문을 열었다. 도와줘요. 살려주세요. 순자가 베란다에서 소리쳤다. 하지만 깊은 밤이라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미란이가 베란다로 다가왔다. 어머니, 그만 포기하세요. 이미 늦었어요. 순자는 베란다 난간을 잡고 서 있었다. 3층이었다. 뛰어내리기엔 너무 높았다. 한 발짝만 더 오면 뛰어내릴 거야. 순자가 위협했다. 미란이가 멈췄다. 뛰어내리면 우리가 더 좋죠. 자살로 처리되니까. 미란이의 차가운 말에 순자는 소름이 돋았다. 그때 준호가 베란다로 나왔다. 엄마, 제발. 그냥 순순히. 준호야, 정신 차려. 이게 뭐 하는 짓이니? 내 아빠가 보면 뭐라고 하겠어. 순자의 말에 준호가 흔들렸다. 아빠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래도 하늘에서 보고 계셔. 내가 이러는 걸 보면 얼마나 슬퍼하시겠니?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전 이미 아직 안 늦었어. 지금이라도 멈춰. 그 순간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다. 경찰이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미란이가 당황해서 뒤를 돌아봤다. 뭐야? 어떻게? 그때 진수가 나타났다. 멀쩡한 모습이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진수가 베란다로 뛰어왔다. 순자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렸다. 진수야, 살았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우리가 일부러 숨어 있었어요. 자백을 받아내려고요. 미란이가 이를 갈았다. 이 새끼들이. 미란이가 순자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경찰이 재빨리 미란이를 제압했다. 김미란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미란이에게 수갑을 채웠다. 미란이가 발버둥쳤다. 증거 없어. 아무것도 증명 못해. 그때 박민우가 들어왔다. 손에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고 방금 전 상황도 다 녹화되었습니다. 박민우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다. 순자 방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가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준호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미움과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다. 준호 씨도 같이 가셔야 합니다. 경찰이 준호에게도 수갑을 채웠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준호야, 내가 한 일의 대가는 받아야 해. 그게 내 아빠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야. 준호가 흐느꼈다. 경찰이 준호와 미란이를 데리고 나갔다. 거실에는 순자와 진수, 박민우만 남았다.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모든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셨어요. 용감하셨어요. 진수가 순자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진수야. 내가 없었으면 제가 더 일찍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박민우가 다가왔다. 할머니, 힘드시겠지만 이제 안전하십니다. 그리고 미란이의 이전 범죄들도 다 밝혀낼 겁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정의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다. 아들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 새벽이 되어서야 모든 정리가 끝났다. 경찰이 현장 조사를 마치고 떠났다. 순자는 진수, 박민우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당분간 다른 곳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민우가 제안했다. 제 사무소 근처에 작은 원룸이 있어요. 거기서 지내시면서 마음을 추스르세요. 순자는 주위를 둘러봤다. 30년을 살았던 집, 남편과의 추억, 준호를 키웠던 시간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그래, 여기는 이제 있을 수가 없겠네. 진수가 순자를 도와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사진첩, 그리고 남편의 유품 몇 가지. 해가 뜰 무렵 순자는 집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차 안에서 진수가 말했다. 할머니,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래, 새로운 시작.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다. 가슴은 아팠지만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리고 정의가 이긴 것에 안도했다. 석 달이 지났다. 순자는 박민우가 소개해준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엔 낯설고 외로웠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다. 아침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고 베란다의 작은 화분들이 생기를 더했다. 오늘은 재판이 있는 날이었다. 순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 앞에서 진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오셨어요. 고마워. 매번 이렇게 와줘서. 당연하죠. 할머니 혼자 보내드릴 수 없잖아요. 두 사람은 법정으로 들어갔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미란이의 이전 피해자 가족들도 와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순자와 같은 아픔이 담겨 있었다. 피고인석에 미란이와 준호가 들어왔다. 수의를 입은 모습이 초라했다. 미란이는 여전히 도도한 표정이었지만 준호는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얼굴은 수척했다. 준호와 눈이 마주쳤다. 순자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도 아들이었으니까.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입모양으로 죄송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사가 미란이의 죄상을 낱낱이 밝혔다. 피고인 김미란은 지난 5년간 4명의 남성과 결혼 후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고령의 남성이었고 결혼 후 1년 이내에 의문사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피해자 가족들이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시어머니인 피해자 이순자 씨를 독살하려 했으며 공범인 아들 김준호와 함께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변호인이 일어났다. 피고인 김준호는 아내 김미란에게 조종당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거액의 빚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고 그래도 자기 어머니를 해치려 했잖아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재판장이 정숙을 요구했다. 순자가 증인석에 섰다. 그날 밤의 일을 차분히 증언했다. 미란이가 독약으로 보이는 것을 먹이려 했던 것,
준호가 자신을 붙잡았던 것. 증인께서는 아들인 피고인 김준호에 대해 처벌을 원하십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순자는 잠시 침묵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네, 처벌을 원합니다. 준호가 흐느꼈다. 하지만 순자가 말을 이었다.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이 끝났다. 미란이는 무기징역, 준호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준호가 끌려가면서 순자를 돌아봤다.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 다녀와라.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 돌아와라. 마음속으로 말했다. 법원을 나오자 박민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네, 이제 할머니는 자유예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저녁 순자는 진수, 박민우와 함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할머니, 앞으로 뭐 하실 계획이세요? 진수가 물었다.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그냥 조용히 살까 해. 박민우가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 저희 탐정사무소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때요? 순자가 놀랐다. 내가 탐정을? 할머니처럼 용감하고 똑똑한 분이 필요해요. 특히 노인 관련 사건들이 많은데 할머니가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진수도 거들었다. 맞아요. 할머니가 이번에 보여준 담력이면 충분해요. 저도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순자는 망설였다.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니. 내가 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할머니는 이미 자신의 사건을 해결하셨잖아요. 박민우가 명함을 건넸다. 박민우 탐정사무소. 그 밑에 수석 상담원 이순자라고 넣어드릴게요. 순자는 명함을 바라봤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그래, 해볼게. 나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진수가 박수를 쳤다. 탐정 할머니의 탄생이네요. 세 사람이 웃었다. 작은 식당에 웃음소리가 퍼졌다. 한 달 후, 순자는 탐정 사무소에서 첫 사건을 맡았다. 80대 할아버지가 찾아왔다. 요양원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였다. 노인들이 자꾸 돌아가시는데 뭔가 이상해요. 도와주세요. 순자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수와 함께 요양원 조사를 시작했다. 순자는 요양원의 입소자로 위장 잠입했다. 나이가 많다는 게 이럴 때는 장점이었다. 일주일 만에 순자는 요양원의 비리를 밝혀냈다. 간호사 한 명이 노인들의 약을 바꿔치기 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싼 약은 빼돌리고 싸구려 약을 주고 있었다. 경찰에 신고해서 간호사는 체포되었고 요양원은 폐쇄되었다. 할아버지가 순자의 손을 잡고 울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는 뿌듯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뻤다. 그날 저녁 순자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나 이제 탐정이 됐어요. 우스워요?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니.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준호는 감옥에 있어요. 7년이면 돌아오겠죠. 그때까지 나는 열심히 살 거예요. 준호가 돌아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어 있을게요. 순자는 일어섰다. 내일도 새로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건이었다. 진수야, 내일 몇 시에 만나기로 했지? 전화를 걸자 진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침 9시요. 할머니, 내일은 제가 따뜻한 커피 사갈게요. 그래, 고마워. 순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순자는 이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침대에 누워 순자는 생각했다.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니.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순자는 기대감을 안고 눈을 감았다. 2년 후, 순자는 이제 유명한 탐정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노인 관련 사건 전문가로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준호가 모범수로 형기를 단축받아 출소하는 날이었다. 교도소 앞에서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진수도 함께 왔다. 할머니, 떨리시죠? 응. 2년 만이네. 대문이 열리고 준호가 나왔다.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맑아 보였다. 준호가 순자를 보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순자가 준호를 일으켜 세웠다. 이제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엄마. 준호가 엄마를 안고 울었다. 순자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앞으로 잘 살자.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네, 엄마. 정말 열심히 살게요. 다시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진수가 다가왔다. 준호 씨, 제가 일자리 하나 알아봤어요. 작은 공장인데 성실한 사람을 찾고 있대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걸었다. 봄날의 햇살이 따뜻했다. 엄마, 탐정 할머니가 되셨다면서요? 뉴스에서 봤어요. 그래, 내가 없는 동안 바빴어. 자랑스러워요, 엄마.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저녁, 순자의 작은 원룸에 모두 모였다. 박민우도 왔다. 순자가 된장찌개를 끓였다. 우와, 할머니 된장찌개는 정말 최고예요. 진수가 감탄했다. 준호야, 많이 먹어. 살 좀 쪄야겠다. 네, 엄마. 준호가 밥을 먹으며 울었다. 그리운 엄마의 밥상이었다. 준호 씨,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박민우가 물었다. 우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서 피해자분들께 보상하고 싶어요. 평생 걸리더라도. 좋은 생각이야.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어갔다. 준호는 엄마 곁에서 잠들었다. 어린아이처럼 편안한 얼굴이었다.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순자는 죽은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이제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순자는 미소 지었다. 내일은 또 새로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탐정 할머니의 모험은 계속된다. 마지막으로 순자는 일기장에 적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70이든 80이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다. 순자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주변에 홀로 계신 어르신이 계신가요? 한 번 더 돌아봐 주세요. 때로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